한겨레와 경향, 한국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사실 진짜 중요하고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충격. 아, 이건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최상병 사건 오해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해병대 그 수사,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있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한테 사건을 이첩할 때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과실치사로 적시해가지고 그 내용을 경찰한테 이첩하니까 윤석열이 열받아가지고 아주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갔던 이첩 내용을 회수해 왔죠. 어디서? 국방부에서 회수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박정훈 대령이 이 임성근을 이 피의자로, 분명한 피의자, 과실치사로 적시해서 보낸 거를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국방부가 회수해 왔다. 거기까지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사 외압이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언론통에 나와서 있는 보도 보면은 기가 막히죠. 뭐가 기가 막히냐면,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어떻게 했어요? 집단 항명 수괴죄로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정훈 대령이 수사했던 내용들을 다 그냥 무효화시키고 지금 다시 그 내용 꾸려가지고 경찰에 넘긴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한 거냐면 국방부 직속 군사 경찰인 국방부 조사단이 다시 꾸렸어.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보고서를 경찰한테 이첩을 했거든요. 군에서 사망 사건 나면은 경찰한테 내용을 이첩해야 되니까. 근데 박정훈이 이첩한 거는 안 돼! 해가지고 그거 갖고 온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경찰한테 이첩을 했는데, 대박인 건 뭐냐? 대박인 건 그 조사본부도 국방부 직속 그 국방부 조사본부도 처음에 보고서를 쓸 때는요, 박정훈이 저 새끼가 오바인지 알았는데 조사해보니까 임성근이 문제가 많네, 임성근이 진짜 나쁜 새끼네, 그렇게 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통해 갖고 이거 안 돼 하는 바람에 최종 보고서가 바뀌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바뀌어가지고 경찰로 넘어갔다는 거죠. 야,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만 임성근이 문제가 있어 한 게 아니고 박정훈 대령한테 그 보고서 뺏어온 다음에 경찰 갔다 거 뺏어온 다음에 다시 그걸 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도 조사해보니까 이건 임성근이 나쁜 새끼 맞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막아가지고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갖고 이첩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엄청난 보도입니다. 한겨레 그저께 보도인데, 사고 빼곡했던 임성근 혐의 첫 보고, 내려가 숲을 헤치고 찔러봐, 국방부 조사본부 보고서 일주일 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서 1차 보고서를 했는데 그거를 이종섭이 회의한 다음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2차 보고서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경무결처로 넘어갔다는 거죠. 와, 대박입니다. 한번 기사 볼게요. 국방부 직속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그 수사단의 최상병 순사건 수사 내용을 재검토한 뒤 내놓은 첫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최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라고 명확히 했다는 거예요. 박정훈이가 한 게 제대로 된 게 맞아? 재조사해보니까 맞네 하면서 1차 보고에서 대놓고 임성근 때문에 최해병이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아주 명확하게 기재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본부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 임성근 사단장에게 범죄 정황이 확인된다고 기술했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를 거친 뒤 나온 최종 보고서에선 임 사단장이 혐의 적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죠.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에게 안전대책 수립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가 안전대책 수립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립을 방해했고, 임성근이가 복장 등 부대원들의 외양관리에만 신경을 쓰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 조사본부는 첫 보고서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수변에 내려가서 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물가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71대가 시청자를 찾은 거 아니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 라고 구체적 추적 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결국 최상병이 장화를 씻고 수중실종자 수색을 하게 됐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임성근 지시 때문에 최상병이 목숨을 잃은 거야. 그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첫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라니까요. 하지만 조사본부의 최종 보고서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오히려 수중수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기록이 없어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상병 사망과 임 사단장의 지시의 연결고리를 휘적시켰다. 그러니까 첫 보고서하고 나중 보고서하고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최종 보고서에서는 임 사단장과 관련 표현도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분명한 혐의자로 딱 적시했었는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냥 안전관리 소홀, 임 사단장이 안전관리 소홀했네, 그 정도로 끝났다는 거죠. 네 쪽에 걸쳐 감정적 표현으로 그의 지시와 행동이 최상병 사망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적시했던 첫 보고서와 완전히 다른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언제? 첫 보고서 보고하고 사흘 뒤에 8월 17일 날 이종섭이 김동혁 국방부 검사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조사본부장을 불러갖고 재검토 결과를 두고 회의했는데 그 회의 끝난 다음에 보고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야, 이거는 진짜 외압이죠. 그냥 박정훈 대령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국방부 조사단에서도 했던 내용이 완전 바뀐 거 아닙니까? 야, 이 정도면 이 정도 됐으면요, 이건 이제 빨리 공수처가 그냥 수사할 게 아니고 관련자들 이거 영장 청구해서 구속해야 돼요. 진짜로. 관련해가지고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가 사설을 썼습니다. 우선 경향신문, 아니 한겨레신문. 일주일새 빠진 임성근 혐의 누가 왜 뺐는지 규명해야. 이게 그 말이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임성근 때문에 최상병이 목숨을 잃은 거야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그 내용이 싹 없어졌거든. 이거 누가 뺐냐? 그거 묻는 거죠, 제목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5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방부 직속 군사경찰인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14일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추시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첫 보고서를 냈다.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명기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병력 투입을 서두르자고 지시해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장비 준비 등을 할 수 없게 했고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방해했다며 무려 4쪽을 할애해가지고 임성근이가 범죄 정황이 확인됐다고 아예 못을 박았거든요. 분명하게.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밑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이종섭이가 해병대 수사단 그 내용을 그거를 경찰한테 이첩한 걸 뺏어온 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자기 직할로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에게 조사를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조사본부에서 해병대 수사단하고 동일하게 임성근이가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분명하게 적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사흘 뒤에 완전히 변색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임성근 등 혐의자들 싹 빠지고 그냥 제일 일선에 있던 대대장 2명만 결국 경찰한테 이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한겨레는 대통령의 경로와 질책이 해병대 수사단에 이어 조사본부의 재조사마저 방해하고 뒤집힌 게 아닌지 의혹이 더욱 커졌다. 사태의 경위와 배후를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 지금 최상병 수사 외압은요, 또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갈수록 커져요. 이거 특검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경향신문, 국방부 조사본부, 최상병 수사 촉소, 진상과 윗선 밝혀야 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보면은요, 그 한겨레는 없었는데 경향신문을 보니까 그 첫 보고서 있죠. 그냥 해병대 수사단에서 만든 보고서를 믿을 수가 없어갖고 이종섭이가 국방부 직속 국방부 조사단한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 첫 보고서에서 뭐라고 있냐? 지금 얘네들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는데 왜 수사를 해가지고 임성근한테 왜 과실치사로 적시해서 이첩했냐? 그거 하고 있는데 이 국방부 조사관이 뭐라고 하냐? 인지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의 단서를 신속히 민간으로 이첩해서 신속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개정된 군사법원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것 같아 이것도. 난 놀랬어. 야, 그래도 군대가 살아 있구나. 사실은 이종섭이가 국방부 조사단한테 야 다시 조사해 했을 때는요, 해병대가 한 거 완전히 뒤집어 그런 의미로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사단이 1차 조사할 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박정훈이 한 게 올바른 게 맞네? 뿐만 아니라 박정훈이 이렇게 내용을 쓰고 그 임성근을 과실치사로 명기한 거는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민간한테 이첩할 때 신속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게 잘한 게 맞아요 라고 박정훈 편들고 있는 거예요. 1차 자료에서는 그렇게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 내용이 중간에 국방부 장관 회의 거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뀌는 거죠. 완전히. 공수처는 조사본부의 당초 판단이 최종 보고서에서 빠진 경위와 윗선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라고 경향도 비판합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부터 국방부, 구검찰까지 총동원된 수사 외압 게이트로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사안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또 증거 인멸, 말 맞추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인사들 소환 수사 뿐만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거라는 거지. 이게 맞습니다. 구속을 시켜야 돼요, 지금. 사실 이종섭 지금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이종섭은 무슨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거짓말 하면은 이거는 증거인멸이거든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이미 했어. 대통령하고 전화 안 했다며. 근데 벌써 전화했다는 정황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거 구속을 시켜야 돼요, 지금. 이종섭은. 사실은 김계한도 구속을 시켜야죠. 김계한하고 이종섭은 거짓말을 했어요, 이미. 아니,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왜 구속을 안 시킵니까? 여러분, 수사기관 가고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면요, 이건 무조건 구속이에요. 증거인멸 우려로. 근데 왜 구속을 안 시키냐고. 빨리 구속을 먼저 시켜야 돼요. 근데 구속을 하면 이제 더 많은 게 나오죠. 한국일보, 국방부 첫 보고서도 임성근 혐의 인정, 외압 의혹 더 커졌다. 아, 대박입니다, 진짜. 8월 14일 작성한 1차 보고서는 경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첫 재검토 결과다. 13쪽 문서 중 3쪽을 할애해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뒤 조사본부가 현장 대대장 2명만 혐의를 적시해
추성 보고서를 만들어서 경찰에서 이첩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내용 다 빼고. 경찰에 이첩한 수사 결과를 회수해 재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법무실장 의견도 첫 보고서에 담겼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제외됐다. 야, 첫 보고서에 진짜 많은 내용이 있네. 국방부 법무실장이 첫 보고서에 뭐라 썼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거 가지고 와갖고 다시 조사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첫 보고서에 썼다는 거야. 야, 대박이죠 진짜. 근데 그거를 싹 바꿔버린 거지. 경찰의 첫 보고서 작성 사흘 뒤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 주재회의가 있었다고 한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국방부 보고서 내용이 뒤집히는 과정에서도 모종의 외압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특검법 논란마저 불식시키겠다는 자세로 진상규명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언론들이 주목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정말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언론 이슈들 지금 사설하고 있는데요. 총 8개가 있습니다. 아직도 7개가 남았는데 7개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제가 부끄럽습니다. 갑자기 체력이 쇠해가지고 방송하기가 힘드네. 그래서 1시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사물 이슈 2개 플러스 오늘 나왔던 그 사설 중에 하나였던 그 국방부 조사 보고서 내용의 변경 관련된 거, 요 3가지만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고, 오늘 못한 그 사설은요 내일 점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여러분 하겠습니다. 좀 아쉽게 하는 게 좋지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좀 할게요. 여러분, 더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그냥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보험회사들이 와갖고 온 가족의 보험을 보고 분석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세팅해 드리거든요.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물이 그 우리 멤버십 여러분 그 가입해 주시면은 사물이가 정말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면은 지켜보시다가 9월 26일 날 사물이가 연속 방송 1년 채우는 날, 이날 여러분 가입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또 시청료 또 월세 특기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린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급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마지막에 들어오신 우리 TTND님 반갑습니다. 에이스님 감사하고요. 번지 길드님, 생존아님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